자, 반복문에서 C++ 스타일 알고리즘 예제 하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처리 기사 실기시험 지금 현재 사전 입력 기간입니다. 이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1년 3월 28일 현재 기준인데, 사전 입력을 좀 미리미리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 오늘 C++ 스타일 알고리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C++이 꼭 아니더라도 내가 뭐 이클립스를 현재 지금 설치해놓고 뭐 JDK까지 설치가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자바 스타일로 그냥 그대로 알고리즘 진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문법만 약간 좀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험 문제에서 나올 법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죠. 반복문을 이제 이중 반복문을 쓰는 알고리즘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중포문. 그래서 보통 이제 2차원 배열하고 많이 엮여서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2차원 배열 개념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쓰지 않고 단순 이중 반복문 구조로만 이용해서 글자를 규칙적으로 찍어내는 알고리즘이 되겠죠. 가장 먼저 결과를 어떤 식으로 찍으라고 요구하는 알고리즘이 나올 수가 있느냐. 자, 1번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3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그 다음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 15. 자, 이런 형식으로 점점 개수가 줄마다 하나씩 증가하면서 숫자도 계속 1씩 증가하는 규칙의 결과를 요구하는 알고리즘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 반대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알고리즘 소스 코드를 주고 결과를 정답으로 자필로 정자로 이렇게 기재해서 적어야 되는 그런 역순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한번 이 결과를 찍어내는 알고리즘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지금부터 알고리즘 하나를 작성해 볼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다가 바로 작성해 보도록 하죠. 변수 선언 먼저 해야 되죠. 네, 알고리즘의 첫 시작은 무조건 필요한 변수가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게 순서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처리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포라고 하는 함수를 당연히 써서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처리 과정 다음에 결과를 찍어내는 거죠. 네. 이 처리 과정과 결과를 출력하는 게 사실 여기서는 세트로 이제 묶인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은 변수 선언 먼저 해볼게요. 자, 가장 보통 우리가 이제 C 언어 스타일에서 많이 보는 게 시중의 교재에서도 이렇게 많이 찍죠. I, J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찍는데, 그래도 좀 의미를 좀 맞게, 물론 IJ가 틀린 거는 아니에요. 사실 인덱스 변수를 보통 쓸 때 보면 이런 스타일로 이제 IJK라고 하는 걸 특히 많이 쓰는데, 뭐 이게 글자도 간편하고 데이터 양도 줄어드니까 이게 더 편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개인 성향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의미를 좀 정확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로우 그 다음에 컬럼 이런 식으로 저는 지을까 합니다. 그래서 얘가 행방향을 담당하고 얘가 열방향을 담당하는 변수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게 또 등장하는 개념이니까요. 네, 좀 연관지어서 좀 그래도 더 영양가 있는 변수명을 쓰는 게 좋겠죠. 자, 인덱스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두 개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변수 선언은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보세요. 처음에는 여기 한 개만 찍고 나머지 여기 네 개는 가질 않았어요. 즉 무슨 얘기냐,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음 줄로 강제 개행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뭔가 여기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리미트. 예, 리미트가 필요한 겁니다. 리미트. 이 한계치가 몇 가지만 정확히 반복을 둬야 되냐. 네, 이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선언하겠습니다. 리미트라고 하는 변수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만 반복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횟수 제한을 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카운트 리미트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냥 카운트라고 하셔도 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이렇게 적는 게 헝가리안 표기법이죠. 예. 이거 계속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좀 기억하세요. 헝가리안 표기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기사 시험에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카운트 리미트,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리미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이제 뭐가 필요하냐? 하나가 더 필요해요. 여기까지면은 될 것도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지금 걸리는 게 증가 변수가 필요합니다. 증가 변수. 그래서 일씩 증가시킬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해요. 네. 얘를, 왜냐면은 보세요. 여기 1, 2, 3, 4, 5, 6, 7, 8, 9, 10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씩 증가할 변수를 하나 더 여기다가 선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뭐 넘버라고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넘이라고 줄여서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됐죠? 네. 아니면 여기다 그냥 카운트라고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변수 이름을 좀 고민하면서 잘 짓고, 자, 이제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려는 건 지금 C 언어가 아니라 C++이죠. C 언어로 하실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입력을 받아야 되는 게 맞겠죠. 스케일프 사용법은 뭐 다른 프로젝트에 나와 있으니까. 자, 저는 C++로 지금 스타일로 작성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Cin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였나요? 갑자기 나 생각이 안 나네. 보도록 하죠. 해보면 돼요. 방향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저도 뭐 제가 이거를 암기할 수 있는 거는 암기하고, 뭐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러면은 뭐 어차피 개발 툴 앞에 있으니까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입력받아야 될 변수는 당연히, 카운트가 되겠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니다, 리미트로 하겠습니다. 리미트로 입력받아요. 예엔터 하면 입력을 해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입출력이 먼저 제대로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보는 게 사실 순서상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 얘를 이렇게 반대로 해야지. 이게 맞네요. 자, 여기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값을 그대로 한번 찍어 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일단 에러는 있나 없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를 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주석 처리할게요. 얘는 문제 제시 사항이니까. 자, 그대로 다시 한번 실행. 자, 워닝이 떴네요. 어디에 워닝이 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워닝이 뜬 거냐면 여기 보세요. 이런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 변수가 초기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초기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워닝이 뜨게 되거든요. 변수 사용을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알고리즘 상태에서는 미사용 변수죠. 정확히는 이런 상태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얘를 전부 다 일단 0으로 찍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전부 다 0으로 그냥 초기화 할게요. 싹 다 0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아직은 사용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리미트는 여기서 이미 사용을 했으니까 뭐 얘는 굳이 찍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겠죠. 자, 이제 에러가 안 뜨죠. 뭐 워닝도 안 떠요. 이렇게 띠링 소리가 나면은 에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둘 다 0개죠. 자, 이제 여기 느낌표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숫자 하나 입력해 볼게요. 제가 3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정확히 3이라고 찍히죠. 자, 그러면은 입출력은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법까지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상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입출력까지 정확히 준비가 끝났으면, 자, 이제 이대로 입력을 받은 상태에서 Cout은 지우고, 자, 이 입력받은 변수를 이용해서 뭘 하겠다? 반복문을 실행을 하겠다. 반복문 실행이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알고리즘 파트에 이제 바로 나오는 함수가 포문 함수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함수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인덱스 역할을 하는 변수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우하고 컬럼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i로 쓰신 분은 i로 쓰시고, 저는 여기 나온 대로 로우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우의 초기 값을 먼저 설정했습니다. 시작값. 얘는 초기값 선언이라고도 하고요. 초기값 선언이라고도 하고 시작값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값을 선언을 할 건데 1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원래는 보통 이제 우리가 영어로 출발하는 게 사실 더 낫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배열을 사용할 때, 이거는 배열을 사용할 때 권장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배열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굳이 0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냥 1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반복문만 쓸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세미콜론 찍고, 자, 한 번 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여기 초기값 선언을 했으면 당연히 끝나는 종료 지점이 있어야겠죠. 네, 종료 지점입니다. 종료 지점. 그래서 같은 말로 하면 범위를 지정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시작부터 끝나는 종료 지점이 어디까지냐. 그래서 범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자, row라고 하는 변수를 나는 이렇게 몇 이하가 되는 동안에는 계속 반복을 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은 이하가 되는 거죠. 이하. row 값이 몇 이하가 되는 동안에는 반복문을 계속 수행을 해라. 이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참고로 이 부등호는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부등호 설명 한번 잠깐 넘어갈게요. 네, 어차피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비전공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언급을 하고 갈게요. 자, 부등호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응시생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또 순서도가 출제되는 아직도 나오고 있는 기능사 시험을 지금 정보처리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뭡니까? 얘는 이상이 되겠죠. 네, 이게 이상기호입니다. 이상. 그래서 우리가 뭐 크거나 같다. 네, 그래서 같을 이자, 이거는 뭐 윗상자, 네, 그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방금 위에서 사용한 이하가 있습니다. 이건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그렇죠. 당연히 이 부등호 꺽쇠 표시만 나오는 게 있겠죠. 얘가 뭐가 됩니까? 초과가 되는 거죠. 초과하고 이상하고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보통 혼동해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뭐 보통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쓰죠. 뭐 몇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된다. 속도 위반이다. 뭐 아니면은 뭐 몇 초과로 달리면은 뭐 속도 위반이다. 전혀 다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가 됩니까? 미만이 되는 거겠죠. 예, 이 부등호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문이나 if문 사용할 때 얘의 이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4개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엑셀에서는 원래 그것도 있잖아요. 이거 같지 않다. 근데 이거는 순서도나 엑셀 기준이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쓰이죠. 네. 뭐 C++, 자바, C 언어에서는 같지 않다가 이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거 반대가 같다 기호죠. 자, 같다 기호를 하나만 쓰게 되면은 이거는 순서도와 뭐 기타 뭐 저기 뭐 순서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엑셀에서도 이렇게 쓰이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다른 개발 툴, C++, C 언어, 자바 개발 툴 한정에서는 얘가 같다 기호가 2개가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능사에서 실제로, 이건 기능사 기준입니다. 기능사에서 순서도와 C 언어 스타일,
거기에서 정답을 이거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순서도에서는 같다 기호를 하나만 적어야 정답 인정이 됐었고, C언어 스타일에서는 같다 기호를 2개를 넣어야지만 정답 인정이 되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문법적인 요소를 얼마나 정확히 숙지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것도 첫 회차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예, 그렇기 때문에 20년도에 이게 분명히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뭐 문제가 나왔을 때 제대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부등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되돌아와서, 자, row라고 하는 변수의 값은 내가 몇 이하까지만 반복을 시키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몇 가지 가야 될까요? 종료 범위. 이 종료 범위는 얘는 여기 위에서 입력한 리미트까지 가면 됩니다. 예, 내가 몇 바퀴를 돌릴 건지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예시대로 하면 5바퀴잖아요. 그럼 여기 C2으로 입력받는 게 당연히 5가 되겠죠. 그럼 리미트를 5라고 가정하에 우리가 생각하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슬래시 쳐놓을게요. 리미트 값은 5를 입력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주성문까지 딱 처리해 놓으면 아주 기억하기가 쉽겠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리미트는 5가 되겠죠. 그러면은 1부터 5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바퀴가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범위를 정하고 여기는 증가 또는 감소입니다. 네,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증가 또는 감소인데, 자, 몇씩 증가를 할 거냐, 뭐 1씩 증가할 거냐, 2씩 증가할 거냐, 이렇게 유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로우 뿔뿔.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무슨 표시냐? 1씩 증가입니다. 네, 이거는 1씩 증가예요. 근데 1씩 증가가 이 표현식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플러스는 1. 진짜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이것도 1씩 증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살짝 숫자만 바꿔서 2 이렇게 되면 얘는 몇씩 증가하는 겁니까? 2씩 증가하는 거죠. 자, 여기가 만약에 3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씩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그럼 뺄셈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3씩 감소가 되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러면은 빼기 하면 당연히 얘는 또 1씩 감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산자기호 이런 스타일의 지금 제가 2가지 유형 스타일로 보여드렸는데, 실제 산업기사를 포함한 정보처리 자체 시험에서 계속 알고리즘 파트에서 이런 문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셔야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1씩 증가를 하겠다. 네. 난 1씩 증가시키겠다. 이 규칙을 적용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괄호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자, 왜냐? 반복문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괄호가 등장하는 의미도 또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중괄호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바로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괄호 없이. 오타나는 거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중괄호 없이 처리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네, 중괄호 없이 작성하는 게 이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냐면은 한 줄만 처리할 때, 네, 한 줄만 처리할 때예요. 만약에 이게 줄이 2줄 이상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중괄호를 씌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도 뭐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줄만 처리한다 해도 무조건 어떻게 한다? 중괄호 씌워라.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라고 강조를 하신 분이 계세요. 실제로 뭐 한 줄이건 2줄 이상이건 무조건 중괄호 열어서 이렇게 채우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래야 나중에 버그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에러 났을 때 이거 찾기가 나중에 힘들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에러를 줄이려면 그냥 안전빵으로 중괄호 무조건 한 줄이건 여러 줄이건 하라고 강조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똑같습니다. 한 줄만 처리한다 해도 그냥 중괄호 씌우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얘가 그냥 이런 형태로만 나오기도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 줄 처리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괄호를 안 씌운 유형이 알고리즘 스타일로 출제될 수도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일단은 중괄호를 씌워야겠죠. 자, 이렇게 씌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반복을 시켜야죠. 이거 사이클 돌 건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얘는 지금 그냥 이렇게 5바퀴, 이렇게 행방향으로 5바퀴를 여기 도는 건데, 문제가, 여기가 1번 열, 여기가 2번 열, 여기 3번 열, 여기 4번 열, 여기 5번 열, 여기가 5번 열이죠. 여기 1번 열, 2번 열, 3번 열, 4번 열, 5번 열. 이런 식으로 열 방향으로 그러면은 건너뛰게 해주는 역할의 변수도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2차원 배열이라고 보통 우리가 전문용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평면도.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변수를 또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문을 하나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반복문이라고 아까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컬럼 변수를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 그럼 컬럼 변수 시작값을 또 지정해야겠죠? 자, 시작값은 어떻게 됩니까? 1부터 출발하면 돼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1부터 출발해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컬럼이라고 하는 변수의 종료 위치. 네, 종료 위치를 정해야겠죠? 자, 그럼 종료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찍어야 되냐 이거예요. 자, 부등호를 좀 잠깐 지울게요. 자, 여기서는 부등호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위에랑 똑같이 이하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돌겠다? 로우까지 돌겠다. 네. 죄송합니다. 자, 로우까지 돌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반복을 할 건데 이 의미가 내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이해가 안 되시게 되면 여기서 보통 이제 시간이 이제 걸리는 타이밍이 되는 거죠. 네, 이 지금 표현식이 뭘 의미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열을 한 칸만 갔죠. 두 번째는 열을 2칸을 갔죠. 세 번째는 열을 3칸을 갔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 이게 지금 1번 행에 맞춰서 여기 행 번호가 1번이니까 여기는 열도 한 칸만 간 거고, 여기는 행이 2번 행이니까 2칸을 찍은 거고, 여기는 행이 3번 행이기 때문에 3칸을 찍은 거예요. 이러한 규칙을 지금 적용해서 저는 알고리즘을 이런 표현식을 쓴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컬럼으로 가겠습니다. 자, 컬럼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그럼 내가 몇씩 증가를 시킬 건지를 또 판단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는 몇씩 증가하면 되느냐? 그냥 1씩 증가하시면 돼요. 네, 뭐 전혀 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어차피 한 칸씩 이동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2칸씩, 이거 2칸씩 이동하겠다 그러면은 여기가 한 칸이 여기 비워져서 나오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한 칸씩 이동하면서 찍는 거니까 여기는 1을 증가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벌써 반복문이 2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도 동일하게 중괄호를 무조건 찍어줘라. 이게 가장 좋은 습관이겠죠. 자, 그러면 반복문이 이중 반복문이 이렇게 설계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당연히 처리가 있어야겠죠. 처리. 이거 자체가 이미 처리긴 한데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출력을 위한 처리가 필요하죠. 정확히는. 네, 출력을 위한 처리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F는 C 언어 스타일이죠. 혹시나 해서 C 언어로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C뿔뿔로 하려는 거니까 Cout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여기에다가 어떤 변수 값을 찍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 간단하죠. 네. 여기에서는 아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제가 카운트 역할하는 변수잖아요. 여기 있는 거 1, 2, 3, 4, 5, 6, 7, 8, 9 얘를 찍어야 되잖아요. 숫자 증가하는 거. 예. 값 자체를 여기다가 지금 찍을 거기 때문에 얘를 여기를 1로 제가 초기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count. 예. 이렇게 뿔뿔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자, 맞는지 한번 볼까요? 예. 자,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기 위해서 이대로 근데 아마 실행하면은 한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줄이 안 바뀔 겁니다. 예. 강제 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알아보기 힘들긴 할 건데 일단 숫자를 볼게요. 자, 뭐 5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뭔가 너무 정렬이 안 돼 있죠. 근데 보시면 일단 여기서 확인이 가능한 게 1부터 15까지 정확히 나왔죠. 그러면은 내가 일단 제대로 했다라는 게 확인이 돼요. 자, 여기서 이 두 번째 줄, 그러니까 첫 번째 안쪽 반복문 바로 이거 끝나자마자 종료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겠다? 강제 개행을 하겠다. 강제 개행 뭡니까? 이거 들어가는 거죠. 얘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cout. 그래서 이런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강제 개행 처리가 되겠죠. 자, 백슬래시엔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5 입력하면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번엔 줄은 바뀌었어요. 근데 역시 이것도 문제가 있죠. 23인지 23인지 구분이 잘 안되죠. 명확히 구분 짓기 위해서 여기다가 띄어쓰기를 하나 넣어줄 겁니다. 자, 어떻게 띄어쓰면 됩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 하나 쪽 찍고 여기 한 칸 띄고 문자를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요. 이러면 띄어쓰기가 됩니다. 네, 해보죠. 자, 5 입력하면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아까 처음에 제가 이 주성문으로 처리했던 지시사항이랑 똑같이 나왔죠. 자, 그래서 결과가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지금 제가 최대한 좀 설명을 자세히 부연 설명을 붙이면서 이걸 설명을 드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적어도 최대한 강의 하나에서 많은 걸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앞으로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고리즘 작성을 하면서도 뭐 이렇게 자꾸 다른 걸 끼워 넣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제가 그 피드백을 좀 받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냥 짤막하게 설명해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뭐 피드백 주신다면 더 빠르게 설명해 놓은 거를 뭐 따로 올리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중요한 건 본인이 아니면 강의 보면서 점프를 하셔도 돼요. 뭐 그러셔도 되니까 핵심은 알고리즘 작성을 지금 내가 해보면서 이런 스타일의 알고리즘이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이 알고리즘을 보고 결과를 이런 식으로 내가 적어낼 수 있느냐. 네, 이 역순으로 지금 분석법을 꼭 디버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강의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변수의 이름 자체를 저는 좀 보기 쉽게 했지만 실제 시험 스타일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IJK 진짜가 나와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수의 역할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제일 1순위예요. 변수의 역할을 파악하는 게 1순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도 공부할 때도 사실 이 방식을 먼저 변수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그랬죠. 얘도 똑같습니다. 변수가 이렇게 선언이 됐을 때 이 변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먼저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알고리즘을 디버깅을 해서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C++ 스타일로 그냥 작성을 하긴 했으나 사실상 뭐 C++ 문법이 여기만 쓰이고 뭐 여기 한번 쓰이고 여기 한번 쓰였죠.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포문 함수 쓰는 거는 자바, C++, C 언어 함수 사용법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 시험이건 이게 기사 시험에서는 C++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런 스타일의 반복문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동영상 제가 이거 올려놓은 거를 좀 잘 분석을 천천히 해보시면서 이해가 갈 때까지. 중요한 거는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 네, 알고리즘 하나 가지고 한 달을 붙잡고 공부한다 그래서 절대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절대 문제 생기는 거 없어요. 한 달을 내가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알고리즘 봤을 때 도통 뭔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려 그 정보처리 기능사 당시 시험 준비할 때 정말 저는 준비 기간이 길었거든요. 합격하기까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저는 투자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기능사 준비를. 그래서 저도 되게 학습이 느린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보다 머리가 다 좋으실 거니까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최악인 경우에는 진짜 저처럼 2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가장 큰 문제가 뭐다?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 분석.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거는 절대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한 어떤 알고리즘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가 연쇄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응용 문제는 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잘 파악을 해 두시고 이 알고리즘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처리 기사 부지런히 지금 공부하고 계실 텐데 좀 더 힘을 내시고 정말로 잘 준비를 해서 합격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저도 화이팅 해야죠. 저도 시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서로 화이팅 하시죠.